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누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00쪽입니다. 페이지 100쪽, 이 종교와 생활. 오늘은 고려시대의 생활 속 종교인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불교 중심 국가였어요. 그래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컸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세요. 첫째, 불교가 고려시대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불교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연동회와 팔관회의 의미를 알고 구별할 수 있다. 연동회, 팔관회 모두 불교 행사인데 국가적으로 치러진 불교 행사였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죠. 그러면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밑에 그림에는 다도하는 모습이죠. 차를 마시는 모습인데요. 불교는 고려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였죠.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죠. 불교에서는. 주로 채식을 하고 차를 많이 마시는데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101조 불교의 영향. 고려는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다. 고려는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어요. 전국 각지에 많은 사찰이 세워졌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 많은 절이 세워졌고 이 당시 고려시대의 성녀는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불교를 존중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성녀는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대우를 받았죠. 지배청은 여기서 지배청이라 하면 왕과 귀족들이겠죠. 왕과 귀족들은 불교를 이용해서 민심을 모으려고 했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상, 탑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큰 바위에는 부처를 새기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가보면 바위에 부처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불교는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백성들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과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까지도. 네, 이렇게 불상이 많이 남아있죠. 파주 용미리에 마의 이불 입상, 논산 관촉사의 얹은 미륵불, 그 다음에 수월 간음도 이런 불교 관련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절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배라든가 모시, 기와 등 각종 물품을 생산했어요. 만들어서 판매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찰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죠. 상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찰에 모여서 거래를 하기도 했어요. 또한 농민을 상대로 농민들에게는 땅과 곡식을 빌려주었죠. 그런데 많은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니 사찰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행자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찰의 수입은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원도 받고 경제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찰은 넓은 땅을 소유하게 돼요.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여기까지가 우리 절의 땅이다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그 표지판을 장생표라고 합니다. 절의 영역을 표시하는 표지판이죠. 이런 장생표를 세워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연등회와 팔관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불교는 부처의 의지에서 나라의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호국 불교, 나라를 지키는 종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국 불교. 고려 시대에는 북방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습니다. 그란족, 여진족이 침입을 해왔고 또 몽골, 지금의 몽골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 당시 우리 고려 시대 때 몽골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고려에까지 이제 침략을 하게 돼서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죠. 그래서 불교가 나라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를 지키는 호국 불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해마다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성대한 국가 행사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아주 큰 행사로 열었죠.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다. 그러면 연등회. 연등회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 음력으로 1월 1일이 설날이라면 음력으로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이죠. 정월 대보름에 왕실과 전국 곳곳에서 밤새도록 덩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연등회예요. 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행사. 그리고 해마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열리는 불교 행사는 팔관회죠. 불교 의식과 그 다음에 토속 신앙까지 합쳐집니다. 민간 신앙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뭐 큰 소나무에 절을 하면서 나의 바램을 기원한다든가 큰 바위에다가 절을 하면서 나의 소원을 빌어보고 그런 민간신앙, 토속신앙까지 합쳐진 형태로 팔관회가 열렸습니다. 고려의 사람들은 온 세상이 태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놀이를 즐기면서 팔관회를 보냈다고 해요. 특히 팔관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왕,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왔어요. 송나라에서는 상인들이 와서 참석을 했고 여진에서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까지 참석해서 활발하게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등의 팔관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생각 다지기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불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2개 골라봅시다. 1.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귀족만 불교를 믿었다. 왕실 귀족만 믿었을까요? 일반 백성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째, 토지가 늘어난 사찰은 장생표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경계를 표시했죠. 맞습니다. 고려시대의 사찰은 부자였어요. 넓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어서 여기까지는 우리 사찰의 땅이다 라는 표지판을 세웠는데 그 표지판을 장생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고려시대 불교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호국 불교예요. 나라를 지키는 불교다. 맞는 말이고 4번, 사찰은 오로지 예불과 수행만 했나요? 경제활동까지 했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은 2번, 3번이 맞는 말이죠. 다음 2번.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왕실과 전국 곳곳에서 밤새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겼던 고려의 불교 행사. 무엇일까요? 등불을 밝혔다. 연등회죠. 연등회. 다음 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써봅시다. 고려시대에 가을 추수가 끝난 뒤 고려를 세운 사람이 태조 왕건이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하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와 사상이 한데 어우러진 행사였다. 특히 이때는 송나라에서 상인들이 왔고 여진에서는 사신이 왔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까지 참석해서 나라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팔관해죠.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에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열렸던 불교의 행사 연등회와 팔관회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